긴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뭔가 다른 일, 그런데 자동차라고? 2022년 말에 전철 광고판을 보면서 퇴직 후 직업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당장 뭘 구체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 삶이 2021년 초부터 유튜브 매일 묵상을 시작한 이후 여유 있는 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치 묵상 영상을 만들어 놓으려면 주말까지 늘 바빴습니다. 급히 해야 할 다른 일이라도 주중에 생기면 그걸 제대로 못해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 초까지 허둥댔습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할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남았으니 후임자도 뽑아야 하고 퇴직을 해야 하니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을 찾으면서 방성기 목사님께 배운 3M, 머니, 미닝, 미션, 저도 자주 강의하면서 강조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찾아서 할 일이 머니의 강조점이 주어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 버는 직업을 꼭 택하고 싶다고 했지만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한다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죠. 이제 우리 집 아이들도 취업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제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머니 외에 직업의 목적인 미닝과 미션에 초점을 더 맞추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고 나름대로 몇 가지 세부 원칙을 정해 갔습니다. 첫째, 글을 쓰거나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관계된 일, 설교하고 강의하는 일 같은 일은 일단 배제했습니다. 그 일이 힘들어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목사를 계속 사역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아도 되면 안 와도 무방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 쓰고 설교하면서 일해왔는데 이제 손으로, 몸으로 일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혼자 하거나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접촉점도 생겨 전도자의 삶을 살 가능성이 생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이종교배가 역동을 가져온다는 원리에 따라 뭔가 좀 생소한 일도 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제 성향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계획하는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고 생각할 때도 자주 기억났습니다. 저희 인생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전제를 놓치지 않았지만 나름의 직업을 선택하는 원칙은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아내가 찬성하지 않았지만 귀여도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었지만요. 유튜브는 좀 열심히 봤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알아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직접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가까운 목사님도 만나봤습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 정보도 봤습니다. 영상 편집 전문가 1급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관심 가지고 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런 부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유튜브 힘들게 하는 것과 다르지도 않고요. 현실적으로 찰스 핸디가 그의 책 포트폴리오 인생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기 힘든 사회구조가 되었으니 작은 일들을 여러 가지 해서 포트폴리오 투자하듯이 나누어 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이틀은 어디 소속되어 일하고 이틀은 알바하고 하루는 재능 기부하고 하루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이런 방식이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아마도 시작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과정이 있다는 걸 보고 여러 경로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모교회 화전중앙교회의 장로인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중고등부 때 함께 생활한 1년 선배이시죠. 자동차 정비소 일을 하다가 벌써 20여 년 전부터 검사원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자동차 검사소 소장을 하는 분입니다. 검사하러 갈 때마다 만나고 종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검사원이라는 일을 젊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 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일보다는 수월하니 일을 시작해도 연봉이 많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고 이직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보다 상위 자격증인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나이 든 사람들도 과정평가형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년도 없어서 건강하기만 하면 70세가 넘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도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나 검사 같은 그런 일을 제가 잘 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똥손이라고 놀림받습니다. 집안에 뭘 수리해야 할 것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영 잘 못합니다.
화장실 환풍기 교체를 관리소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교체한 건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싱크대 수전이 새고 19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아서 갈아야 하는데 이것도 관리소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부품을 사오기는 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땀만 뻘뻘 흘리다가 못하고 일하는 분 불러서 교체했습니다. 예전에는 출입문 도어락을 직접 설치해 보겠다고 9만원 주고 사와서는 설치 설명서를 딱 펼쳤습니다. 사진을 곁들여 설명했는데 첫 문장부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손 들고 예전 도어락 뗀 거 다시 붙여 놓았다가 다음날 사람 불러 작업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다시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쪽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래 생각해봐도 그만둘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건 제가 제3 가까이에 있던 친숙한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직접 한 적은 없지만 그간 중고 승용차 사서 타다가 폐차할 때까지 탄 일을 2번 했고, 직전의 차는 새 차를 사서 14년 5개월간 타고 폐차했습니다. 자동차는 새 차라도 4, 5년 지나면 부품도 갈아야 하고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동차를 수리해 타면서 지금껏 한 30년 지내왔습니다. 길에서, 그것도 강원도 속초, 전북, 부안 같은 곳에서 차가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고치고 올라온 때도 있고, 그날 못해서 일단 올라왔다가 다시 고속버스 타고 가서 차를 가져오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교보생명 사거리 언덕 위에서 브레이크 파열도 경험해 봤습니다. 새 차를 산 세 번째 차는 수동기어 차였는데 변속기에 문제가 많아서 3번이나 수동기어 어셈블리를 통째로 교체하면서 원인도 끝까지 못 찾고 속을 썩였습니다. 그런 차들을 경험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경험이 저에게도 꽤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정비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60 넘은 초짜 정비사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위에서 살펴본 자동차 검사원이 되는 길은 나이 든 몸으로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알아보니 부천과 인천에 과정평가형 8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직업 전문 학교가 3곳 있었습니다. 15세 이상의 실업자이기만 하면 국비로 전액 학비를 지원해주고 출석을 잘하면 교통비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거의 비슷했는데 그중 한 곳, 가장 가깝기도 한 부천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025년 새해에 시작하는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제가 퇴직한 상태가 되어야 했기에 2024년 12월 말에 한 7개월 일찍 조기 퇴직을 하겠다고 일터개발원에 구두 사표도 내놓았습니다. 후임자 물색도 해서 거의 결정했으니 계획대로 12월 말에 제가 퇴직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초에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 미래자동차학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팝업창에서 홍보하는 내용에 야간과정, 과정평가형,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내용이 보였습니다. 아, 이런 게 대학에서 있었나? 이걸 확인하고서 제가 결국 일터개발원에 조기 퇴직을 번복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